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자인적 사고와 창의 설계 수업의 1조 크리디어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차에서 나와 있다시피 11개의 파트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들이 전부 무슨 약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약을 복용한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저희는 오늘 곧이어 설명드릴 아이디어 선정 단계의 최종 주제인 약의 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 선정 단계입니다. 저희는 3차례에 걸쳐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공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으나 진행에 어려움이 생겨 다시 투표를 진행했고 립스틱 브러쉬, 약을 복용할 시에 생기는 불편함 해소, 설거지 기름 닦기 제품, 시간여행 어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우산, 화장실 휴지 부재의 문제점 해소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2번의 투표 후 약을 복용할 시에 생기는 불편함을 최종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팀원들끼리 주제에 대해 겪어온 불편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약을 처방받을 때 각 약들의 복용 시간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는 의견, 종류 구분의 어려움, 약 상자의 부재로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은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20대 남모양과 김모양은 약 복용을 까먹어서 먹어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항상 잉여분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40대 또는 50대 분들은 약에 대한 설명서와 주의사항을 잃어버린 적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인지 구별이 되지 않으며 유통기한 및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까지 있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답했습니다. 다음 인터뷰 질문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았습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 20대 김모양은 약 포장지가 무지개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면 약을 먹었는지 구분하기 쉬울 것 같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으며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은 약 상자 없이도 약의 성분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본 제품인 캡슐 자체 또는 캡슐을 보관하고 있는 포장지에 다시 한번 기입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입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는 나이 75세의 여성 격안나 씨입니다. 직업은 무직인 상태이며 관절이 좋지 않고 또한 기억력이 나쁘다는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을 제 시간에 먹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 페르소나는 22세의 남성인 대학생 노머리 씨입니다.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을 자주 까먹으시며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노머리 씨의 욕구는 탈모 개선이고 약을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료와 페르소나 설정을 통해 공감 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C, 즉 경험으로는 여러 약들의 구분의 어려움, 주의사항의 부재, 복용기간이 지났지만 남아있는 잉여약, 유통기한이 지난 약의 복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빌 띵크는 기억력의 한계, 구분의 어려움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즉 히얼로는 약의 중복 섭취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반응, 제 시간에 약을 섭취하기를 바라는 의사진의 당부 등이 있었고 세이와 두 부분은 약의 복용 여부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페이는 약의 정보를 직접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 약의 복용 여부 기억의 부재, 섭취한 약의 개수 확인의 어려움, 유의사항 확인의 불편함 등이 있었고 개인으로는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포장 용기 없이 가능한 기간 파악이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희 팀이 생각한 약 복용에 대한 문제는 이러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가 저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게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약 봉투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
약 봉지의 색깔을 삽입하여 각 요일에 해당하는 색상을 확인하는 방안, PTP 포장지, 즉 알루미늄 포장지나 약 상자에 그림을 첨부하는 방안, 알약의 한열을 7개로 만들어 섭취 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유통기한과 특정 정보를 약 상자뿐만 아니라 PTP 포장지에도 기록하는 방안, 그리고 약 상자에 만화나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을 산화 성분으로 제작하여 첨부하는 방안, 약 상자 안에 스티커나 퍼즐을 넣어놓는 방안, 그리고 약 상자에 시계를 부착하는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각자가 낸 아이디어를 토대로 이를 스케치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예슬 학생은 약 상자에 문구와 그림을 삽입하고 PTP 포장지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를 약 상자에 붙여 잉여 약을 쉽게 확인하고 시각적 자료로 유의사항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가은 학생은 일주일에 약을 간단하게 챙길 수 있도록 PTP 포장지의 한열을 7알로 지정하고 점선을 사용하여 분리가 쉬운 제품으로 만들어 잉여약 발생을 최소화하며 알약 섭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수연 학생은 PTP 포장지 뒷면에 약의 유의사항을 번복 기재하는 제품을 만들어 혹여나 약 상자를 분실했을 때 발생하는 유의사항의 부재를 막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약 상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아란 학생은 약 포장지 위에 산화되는 성질을 가진 용액으로 웃는 얼굴의 그림을 그려놔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은 희미해지고 밑에 있는 우는 표정의 그림을 나타나게 함으로써 약의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약을 자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귀여운 그림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얻게 하고 오래된 약을 섭취할 우려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서 학생의 아이디어는 QR코드를 이용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설명서 및 주의사항을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간편한 방법으로 빠르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분들은 동영상 매체를 이용해 사용 설명서를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민정 학생의 아이디어는 약 상자에 작고 귀여운 스티커를 넣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에게 즐겁게 약을 복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약을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하는 환자들이 까먹지 않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아이디어는 PTP 포장된 약은 7개로 배치하여 일주일 단위로 약을 언제 복용했는지 까먹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주의사항과 정보를 알약의 포장지에 삽입해 따로 분실 시 약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최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의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2가지의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위 제품은 PTP 포장지 뒷면에 글자를 기재하여 약 상자 없이도 쉽게 주의사항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장지의 상단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산화 성분으로 제작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아이콘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알약의 한열을 7개로 배치하고 알약 위 포장지에 요일을 기재해서 섭취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된 프로토타입을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20대 남모양은 알아보기 쉽고 편리하며 잉여약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지만 약을 각각 분리했을 때는 유통기한 마크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대 김모양은 그림 형식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상자 없이도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40대 여성 1은 주의사항이 적힌 설명서를 버리더라도 PTP 포장지에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여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40대 여성 2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약의 기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50대 김모양은 소분화된 포장지에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기입해 기존의 약 포장지가 지닌 단점을 보완해준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많아서 복용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하는 실수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고에도 응용이 가능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편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쉽게 분류해서 버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처음 접한 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서로 배려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만 해왔던 것들을 실현하는 일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느꼈고, 특히 공감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시각으로 문제들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끝으로 공동체 생활 속의 단합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조 크리디어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